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창당 6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원외 정당인 민주당도 창당 60주년 행사를 가집니다. 오늘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전반부가 마무리됩니다. 유럽의회가 12만 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분배안을 승인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FRB가 글로벌 경제 약화 우려로 인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인터넷 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서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2시간 30분 동안은 취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됩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오늘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전반부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승리 건배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치검열 논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 장관의 총선 승리 건배사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재차 총공세를 벼르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치검열 논란이 국감장을 달굴 전망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권이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동원해 창작자들을 회유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문예의 관계자들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당 중진들의 재신임 투표 철회 요청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과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문 대표와 50여 분간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재신임 문제와 관해선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통과돼 사실상 재신임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재신임을 묻는 당원과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 철회를 요청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창당 6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민주 60을 슬로건으로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당 혁신안이 지난 16일 비주류 반발 속에 중앙위원회를 통과했고 문재인 대표에 대한 재신임 파동 등으로 당 내홍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당 화합을 위한 행사의 취지가 다소 희석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외 정당인 민주당은 민주당 창당 60주년인 오늘 당 정권을 위임하는 새로운 시작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야권 재편 행보에 나섭니다. 최근 민주당은 야권 재편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당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전권 수임기구인 위원회 발족을 결의하고 김민석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민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지난 5년간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했지만 지난달 복권됐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도 오늘 당의 전신인 민주당과 관련해 창당 60주년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 누가 적통이냐를 놓고 양당 간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럽의회가 12만 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분배안을 승인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긴급 표결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난민 수용안을 찬성 372, 반대 124, 기권 54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 내무 법무장관 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할당제 합의에 실패한 데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한 동유럽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유럽연합은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이번 난민 분배안에 반대를 표명해서 분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3주째 5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9월 셋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50%로 전주와 같았습니다. 반면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1%로 일주일 전 조사 때보다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늘 제주 추사도에서 발견된 시신이 전복된 낚시여선 돌고래어 실종자 이모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6시 5분쯤 하추자도 남동쪽 7km 해상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일 오후 돌고래어 전복 사고 발생 11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시신 발견으로 이번 사고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4명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FRB가 글로벌 경제 약화 우려로 인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RB는 성명을 통해 최근 나타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전개 상황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조만간 물가 상승을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금리 동결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는 리스크로부터 거의 안정적인 상태지만 외국의 전개 상황은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FRB는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고려대학교와 덕성여자대학교에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직원들도 성명을 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동참했습니다. 성균관대 교수 직원 등 34인은 선언문에서 교육정책은 시민사회의 공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기 때문에 정부의 한국사 국정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심을 얻지 못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헌법적 가치와 배치된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에 대해서 현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해안에서 칠레를 강타한 지진의 여파로 쓰나미가 관측된 가운데 쓰나미 높이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 38분쯤 이와테현 구지항에서 0.8m의 쓰나미가 관측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지항에서는 오전 7시 35분쯤만 해도 쓰나미 높이가 0.4m로 감지됐으나 1시간 만인 8시 38분쯤 0.7m까지 오르더니 추가로 상승했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의 쓰나미 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에 따라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후쿠시마현과 이바라키현, 지바현 등의 피난 지시를 내렸으며 미야기현과 도치기현, 미에현에는 대피 권고를 냈습니다. 최근 5년간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도된 해킹 건수가 11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이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부처별 해킹 시도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 부처에 대한 해킹 시도는 총 11만 4,035건이었습니다.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8,6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5,735건, 행자부 5,22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해킹을 시도한 IP 주소 국가는 한국이 66,805건으로 추이하였고 중국이 18,093건, 미국이 8,092건이었습니다. 정부통합전산센터가 파악한 북한 IP 해킹은 2013년 3건, 2012년 2건이었습니다. 전병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포털 장악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포털들에 대해 악마의 편집이라고 겁박을 넘어 거의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집권 여당이란 사람들이 이미 언론도 상당히 장악했는데 포털마저 장악했다는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1인 미디어 시대에 근로자 수를 갖고 인터넷 신문들을 탄압하겠다는 건 전두환 시대의 언론 통폐합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우리 당은 포털 장악 의도에 대해 단호하고 결연하게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솔리드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 펜텍의 직원 45%가량이 정리 해고됩니다. 펜텍은 오늘 현재 남아있는 직원 900명 중 400명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사직 대상자들의 퇴사 예정일은 10월 23일입니다. 솔리드 옵티스 컨소시엄의 매각 대금 최종 납기일은 10월 8일에 맞춰 퇴직금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펜텍을 인수하는 솔리드 옵티스 컨소시엄 측은 고용 승계 수준을 최소 400명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회사에 남게 되는 직원은 500명의 고용 승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오늘부터 회의를 열고 지역구 의원수 결정을 시도합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오늘과 내일 지역선거구 수 결정과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마라톤 전체 회의를 엽니다. 지역구 간 인구 규모가 2대1 이상의 편차가 나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역구를 획정하는 작업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지역구는 246석이고 비례대표는 54석으로 만약 국회가 정원을 300석으로 유지키로 결정할 경우 지역구 수가 감소하는 만큼 비례대표는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인터넷 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2시간 30분 동안은 취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연 이체 제도를 전자자금 이체가 가능한 모든 금융기관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금할 수 있는 모든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에 적용됩니다. 차고 송금과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이며 금액 제한은 없으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적용됩니다. 메르스 신규 확진자가 지난 7월 4일 이후 75일째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으로 메르스 확진자는 186명, 사망 36명으로 기존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입원 치료 중인 메르스 후유증 환자 7명 중 6명은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유일한 양성 환자인 80번 환자는 지난 6월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03일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전 해상과 동해 전 해상,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